털개 등장. 오랜만에 길바닥에서 인사드리네요. 남보다 뒤처진 상태, 할 일을 미루고 있는 상태, 취준이 길어진 상태, 이런 게 뭐냐면 이런 게 다 결핍된 상태입니다. 여유가 결핍된 거죠. 여유. 쫄려 있는 상태, 유두리가 없는 상태, 그걸 해결해야만 인생이 풀리는 상태. 그러니까 그게 돈이건 시간이건 뭘 다른 길을 탐색할 수 있는 여유건, 그런 것들이 다 결핍된 상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등학생 때 중간고사가 2주 남았어요. 그럼 여유 있잖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틀 남았어. 그러면 이제 결핍된 상태로 가는 거죠. 시간이 없으니까. 취준을 한 지가 3개월이 됐어. 뭐 그러면 아직 뭐 남한테 말할 때 약간 뭐 그렇게 꺼리낌이 없을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취준을 한 지가 1년이 됐다. 그럼 이제 이거 어디서 연락 안 오냐, 남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이게 이제 결핍된 상태로 가는 것이죠. 근데 이 결핍이라는 거는 사람을 형성해 버려요.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거, 우리가 해놓은 거, 이런 거는 사람을 형성하지 않아요. 뭐 그것들이 기분 좋게 해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그런 거를 형성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남들은 다 있는데 나만 없는 거, 아니면 없는 정도가 강해. 나만 많이 없어. 뭐가 나만 너무 없어. 없어도 너무 없어. 나만 비정상 상태인 거, 나만 뒤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우리를 오히려 사람을 형성합니다. 왜냐면 우리는 결핍에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간에 이 뇌가 우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되게 집중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예시는 지금 책에 나오는 예시입니다. 결핍은 어떻게 우리를 변화시키는가 라는 이 책을 낸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책 리뷰를 해달라고. 그래서 이 책을 읽다가 필 받아서 지금 리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이에요. 아시죠? 저는 리뷰할 때 책 내용 얘기 안 하고 책과 나의 대화 내용. 그래서 예시를 얘기를 하면은 한 50년도 더 된 실험인데, 사람들의 굶주림에 대한 실험을 했대요. 그러니까 옛날에 아주 그냥 무식한 실험 많이 했잖아요. 사람들 가둬다 놓고 막 사람들을 데려다가 모아놓고 이제 가둬놓고 굶겨요. 그리고 굶기고 나서 아주 자세히 관찰을 해. 몸이 어떻게 변하는지, 심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그렇게 해서 실험이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이제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래서 실험이 잘 마무리됐어요. 근데 실험에 참가했던 사람들 사이에서 실험이 끝난 다음에 그러니까 아주 요상한 변화들이 생기는데 다 음식이랑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음식점 갔을 때 메뉴에 엄청 집착하는 사람, 그리고 메뉴에서 음식을 고를 때 남들보다 시간이 엄청 더 많이 걸리고, 그리고 직업을 음식점 사장으로 바꾸겠다는 사람, 마트 같은 데서 식료품 할인하는 쿠폰 같은 걸 막 모으고, 그 다양하게 생기는데 다 음식이랑 관련이 돼 있는 거. 이미 자기는 실험 끝나고 다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도, 그러니까 이 결핍의 힘이 무지막지하다. 또 하나가 돈 있는 집안 애들이랑 돈 없는 집안 애들을 모아가지고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 동전을 크기를 한번 이렇게 그려봐라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가난한 집 애들이 동전을 더 크게 그려요. 근데 그게 뭔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축구 막 테니스 이런 거 하다 보면은 공에 집중하라 그러잖아요. 근데 공에 대해서 되게 집중하면은 그게 크게 보이잖아요, 공이. 그러니까 애들이 되게 돈에 집중이 돼 있는 거다라는 실험도 소개가 돼 있었고요. 이거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외로운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랑 별로 외롭지 않은 사람들을 모아서 실험을 했는데, 사람들의 표정을 읽는 능력, 그러니까 표정이 이 사람이 놀랐다, 당황했다, 지금 호감을 보이고 있다, 비호감을 보이고 있다, 이런 표정을 읽어내는 능력이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 읽어낸 실험 결과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되게 웃기잖아요. 사람들과 더 잘 지내는 사람들이 표정을 더 잘 읽을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외로움이 있으면 사람들에 대해서 되게 결핍이 돼 있기 때문에, 이 결핍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집중하기 때문에 오히려 표정을 되게 잘 읽어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얘기해 주는 것들이 뭐냐, 사람은 결핍의 좌우가 많이 된다, 결핍의 힘이 크다, 좌우가 된다는 걸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좌우가 되냐, 어떻게 변하느냐. 그러니까 보통 뭐가 결핍이 되면 뭐에 꽂힌다는 거잖아요. 지금 내가 음식이 없었으면 음식에 꽂히고, 돈이 없었으면 돈에 꽂히고, 남보다 뒤처졌으면 뒤처지지 않는 것에 꽂히고, 나만 인스타에 해외여행 가는 사진 없으면 해외여행에 꽂히고, 나만 집을 못 샀으면 집 사는 거에 꽂히고, 나만 승용차가 고급이 아니면 고급 승용차에 꽂히고, 이런 식으로 내가 결핍된 것에 꽂히는데, 근데 꽂히는 것의 효과는 이제 시야가 좁아지죠. 시야가 좁아지면 단점도 있지만 집중력이 늘어나잖아요. 단기적인 집중력이 올라간다. 그게 장점이죠. 근데 단점은 뭐냐? 터널 비전이 된다. 터널 비전이라는 건 내가 터널 속에 들어가 있어서 다 주변이 어두운데 저 멀리 출구만, 딱 그 구멍 하나만 딱 보게 된다는 거잖아요. 완전 거기 꽂히는 거잖아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뭔가 사고의 대역폭이 좁아진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러다 보면 넓게 못 보고 중장기적으로 못 보고, 결핍은 사람을 이렇게 만든다. 뭐 남 얘기할 거 없이 제가 산 증인 아닙니까? 나는 어땠었나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박사과정 할 때 30대 8년을 꼬라박았잖아요. 근데 실제로 결핍이 일어나니까 터널 비전이 됩디다. 터널 비전이 돼. 이게 사실 제가 좀 쪽팔리지만 좀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면, 제가 이제 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게, 제가 논문 하나가 안 풀렸거든요. 이 박사과정을 졸업하려면 그거 하나의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논문을 써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늘어진 거예요. 근데 그것도 그 논문 한 편에
어떤 특정한 부분이 문제가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그게 안 풀려가지고 고생을 했었던 거거든요. 이 문제를 해결해야 내가 논문을 쓰고, 그 논문을 해야 내 박사과정에서 다음 단계로, 인생의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논리적으로 보면은 나의 박사과정이라는 거는 이 문제를 해결을 해야만, 그래서 이 논문이 해결이 되어야만, 그래야만 나머지가 풀린다. 이게 논리적인 비결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남들 빨리빨리 쓰고 앞으로 쭉쭉 가는데, 심지어 후배들도 빨리빨리 쓰고 가는데 저 혼자 그걸 못 쓰고 있으니까 결핍의 상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리얼 터널 비전이 되더라. 나는 지금 터널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있는 상황은 좋은 상황이야. 터널이라는 동굴에 있는 거잖아요. 지금 탈출을 해야만 하는 상황에 나는 놓여져 있고, 그리고 이걸 탈출하려면 저 바깥으로 나가야 돼. 저 바깥으로 나가려면 저 출구로 나와야 돼. 저기 빛이 지금 비치고 있는 저 출구, 저거 외에는 길이 없어. 근데 이제 제가 이렇게 됐었죠. 8년을. 그러니까 이 논문이 딱 병목으로 막혔잖아요. 근데 사실 돌아보면은 이거를 어찌저찌 벗어날 길이 없는 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봤을 때 몇 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제가 보면은, 그러니까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엄청나게 많았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박사과정 하던 중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교환학생을 가볼 기회가 있었거든요. 다른 대학, 다른 도시로. 근데 사람이 교환학생 가볼 기회가 생기면은 한번 어차피 이거에 막혀 있으니까 일이 잘 안 풀리니까 그냥 약간 조금 환경도 좀 바꾸고 새로운 도시에 가서 새로운 사람 만나면서 거기서 어떻게 얘기가 풀려나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더 좋은 논문 주제를 잡을 수도 있는 것이고. 근데 터널 비전이 되다 보니까 사람 머리가 어떻게 돌아가냐면은, 이 논문을 써야 풀리는 거잖아. 근데 이걸 안 쓰고 1년 어디 밖에 나가서 그건 시간 낭비지. 그건 오히려 늦어지는 길이지. 그거 갔다 올 시간이 있으면 차라리 그 시간을 논문에 써서 이걸 해결하는 게 낫지 라고 머리가 돌아가더라고요. 이게 어떻게 논리적으로 틀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논리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지만 인생론적으로는 새로운 사람 만나서 새로운 환경에 놓여서 거기서 새로 나타나는 나도 모르는 기회가 어떻게 이 논문을 해결해 주진 않아도 내 인생을 앞쪽으로 데려다 놓을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우는 수두룩 빽빽 하잖아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무슨 사다리입니까? 하나가 안 풀리면 다른 길로 갈 게 없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오케스트라인데, 인간이라는 거는 하나가 안 풀리면 다른 쪽으로 길이 풀려서 어떻게 이 원래 있던 문제를 잡아먹을 수도 있는 거고, 돌아가서 더 잘 풀릴 수도 있는 거고, 생각지 않은 방식으로 인생이 풀려나가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당시에 터널 비전이 있을 때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낭비라는 거야. 그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는 거야. 이게 대역폭이 딱 줄어들어 있는 거죠. 그럼 그거의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결핍이 일어났잖아요. 그 결핍이 꽂혀버리잖아요. 그럼 터널 비전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하나의 스텝에 꽂혀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완전히 꽂혀버려요. 그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 그러면 한눈 팔기에도 더 잘 빠집니다. 왜냐면 너무나 나한테 스트레스를 주는 뭐가 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매 순간, 매일, 하루의 예외도 없이 계속 그걸 대면하라서 해결해내라는 거거든. 이 문제가 나는 몇 년 동안 안 풀린 되게 너무 어려운 문제인데, 그거에서 숨 쉴 구멍 없어. 안 돼, 넌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거야. 하루하루 다 무조건 매 순간 매 시간 이거에 투자를 하라는 거거든. 그게 맞잖아. 논리적으로 그게 맞잖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유튜브로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건 인스타로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게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이 경로로만, 내가 한 발짝도 못 잇는 이 길로만 가라고 하니까, 그럼 뇌가 피하고 싶거든. 너무 괴로우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플러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 인생이 어떻게 풀려나갈지는 모르는데 무슨 로또가 되고 막 무슨 운이 좋아가지고 이런 게 아니고,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공부 많이 하신 분인데 일 여러저리 안 풀려가지고 그냥 눈 딱 감고 쿠팡 알바 나갔다가 하루하루 정리가 되면서 살아났던 분들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그 사람이 로또가 된 게 아니잖아요. 뭐 다른 거 했다고 우연히 귀인을 만나가지고 이런 식으로 풀린다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이, 내 하루하루가 망가졌을 때는 지금 내가 갇혀있는 이 세팅에서 벗어나서 뭔가 새로운 조건에 놓였을 때 내 하루하루가 살아날 수도 있는 거라는 의미로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로또가 된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런 기회들을 자기가 스스로 박탈해 버립니다. 가능성들을 다 묶어버려요. 무조건 이 길로만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서. 그러면은 일이 제대로 안 풀려서 더 큰 결핍에 빠지게 되고 악순환이 된다는 것이죠. 결핍이 결핍을 부르는 상황으로 간다. 악순환에 빠진다. 쳇바퀴다. 지금 제가 열띠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런 생각들이랑 내 과거에 대한 생각들을 이끌어낸 책이 이제 이 책이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한 페이지 읽고 노트 쓰고, 한 페이지 저는 이렇게 책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면 이렇게 노트로 정리하거든요. 책의 내용을 흡수하는 것보다 책이 나한테 일으키는 생각들에 저는 더 집중을 하거든요. 아주 오랜만에 만나보는 아주 반가운 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내용이 말이 되고, 이 책을 쓴 분들이 아마추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책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 근데 이게 지금 제가 할 얘기가 안 끝났거든요. 일단 1탄은 이렇게 끝내고, 이 내용은 2탄 갑니다. 2탄 가는데, 근데 이제 2탄에는 뭐 스폰서를 받은 영상입니다 이런 건 안 실릴 거예요. 왜냐면 이제 책은 이미 읽었고 이 영상은 나갔고,
그 위에 제가 어떤 책을 읽은 감성들을 제가 실현하는 영상이 될 거니까. 예, 그러면은 이제 해도 지네. 예, 해도 지고 저기 댕댕이들도 지나가네요. 그러면은 예, 살펴들 들어가십시오. 예, 들어가세요.